네, 감사합니다. 손 드신 순서대로 저 화신 대표이사님 말씀 듣고 이어서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영천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정서진입니다. 아마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서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중견기업이고 제조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자동차 부품업체 같은 경우는 1, 2,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다양한 규모의 업체들이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에 소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인력 문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 같이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도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입사 3년 내 이직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30% 정도의 인원이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직 관리도 힘들지만 채용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 도시에 있다 보니까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억지로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지방에 거점을 두고 오랫동안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좀 개발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자꾸 세금 쓰자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지방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지원하는 것보다 지방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직접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보면 어떨까. 회사에 지원을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도 크고 또 조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소지를 검색을 한다든지 코드를 주면 그건 금방 확인이 될 테니까 지방의 중소도시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층도 좋고요. 이렇게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를 좀 발굴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좀 청년들도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의 관심을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다소나마 지방에 근무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적은 정말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좀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고용 지원을 할 때 지금 회사를 지원해서 근로자들한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을 해야 체감도 되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행정적으로 훨씬 간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금 관리를 하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로 우리 기재부에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어요. 네, 대통령님, 이거 노동부에서 하는 것 중에 재경부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채용 장려금 금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중견기업은 지어야 됐었는데 저희들이 중견기업 지역에는 중견기업까지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 국감때 논의되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경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 측에 세제 지원을 하거나 회사에 고용하는 측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임금 수준을 낮추는 수단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하고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라든지 이런 개별적 요소에 따라 지원은 정부에서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효용성도 높고. 그거는 전체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균형 성장하고 양극화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보람을 얻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장 김기문입니다. 1월 2일 날 이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기회와 과실을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대도약의 미래를 이끌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지금 가장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중소기업계에서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대중소기업 실상에 대해서 한국은행 통계 2024년 걸 보면 이 중소기업은 99.9%고 소상공인 포함입니다. 대기업이 0.1%인데 매출액은 중소상공인이 39%고 대기업이 62%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영업이익은 99.9%의 중소기업이 26%를 가져가고 0.1%의 대기업이 74%를 가져갑니다. 이건 통계일 뿐이지 제가 어떻게 뭐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정말로 정부, 국회, 경제계가 합심해서 대중소기업이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고루 성장하는 경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진정으로 좀 바라는 사항입니다. 사실 요즘에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입점 기업에 부과하는 그 수수료가 45%니까 절반이 거기에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때 이제 수수료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입점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인데 요새는 여러 가지가 많이 붙어요. 판매 촉진비 무슨 비 뭐 해가지고 많이 붙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근데 매출 규모로 보고 뭘 보면은 그런 기업들은 돈을 못 벌고 거기 입점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 깎는다, 너무 그렇다, 뭐 이런 부분들에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 있는 얘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대통령 말씀하셨던 중소기업한테 그런 판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건 절실하게 필요한 거고요. 저는 산업부에 있는 코트라가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그걸 더 전폭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길을 열어주면 굉장히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데 화장품의 본고장인 프랑스하고 일본을 꺾고 우리나라가 1등을 했습니다. 그 대단한 거죠. 우리 중기부 장관님도 뷰티, 푸드에 대해서 같이 중앙회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발전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가보면 프랑스 식당 무슨 식당에는 중식당에는 사람이 없지만 한국 식당에는 줄을 섭니다. 저도 맨하탄 32가에서 순두부집에 줄을 섰다가 1시간을 기다렸는데 내 차례가 나가지고 그 옆집 짜장면집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 지원을 하면은 이 작은 중소기업이나 아까 R&D 푸드를 하신다고 나왔는데 난 그건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식당도 음식을 잘 만들면 손님이 매 터지거든요. 그런 R&D 푸드의 푸드를 R&D로 그런 그 식당들한테도 한번 제공해 보겠다 이런 것들이 이 속속들이 정책이 스며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경협 회장 와 계시는데 그 한경협하고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옛날 같이 더 적극적으로 좀 그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새로 오셔가지고 아주 반갑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